나무와의 만남이 운명이라고 말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나무는 나의 분신이지 분신. 나의 삶 자체가 나무니까 목재와 나는 불가분의 관계. 내가 어찌 보면 나는 정말 살아서도 목수, 죽어서도 목수가 될 건데 좀 나무와 난 전생에 참 인연이 있었나 보다. 처음 나무를 만지던 날부터 깎고 다듬고 매만지며 나무의 결처럼 자신도 인생도 단단하게 만들어 온 남자. 그에게 나무는 어떤 삶을 선물했을까요? 성큼 다가온 봄 기운처럼 배움의 열기로 가득 찬 곳이 있습니다. 먼 길 마다치 않고 전북 완주까지 달려온 사람들 때문인데요. 지역, 나이, 실력 모두 다르지만 그들을 이곳에 오게 한 건 나무입니다. 요 사이가 이렇게 많이 안 떠요. 얘들 하굣지라고 하는데 요 날과 대패 입의 사이가 많이 벌어지면 그렇게 안 나와. 사실은 좁은 놈 넓은 놈에서 100개 있어요. 대패가 여러 개 있는 이유가 그거요. 날이 좋은 거. 자, 단단한 나무, 연한 나무, 우두나무 깔은 대패 다 따로 있어야 돼. 옛날에 좀 적었었는데 대패질만 할 줄 알았던 공방에서 선조들의 지혜부터 가구의 역사까지 막힘없이 풀어내는 스승님의 열변에 모두가 귀 기울입니다. 위에 포마이카 나오면서 아파트가 쓰면서 어차피 이제 가구라는 것도 사람이 만드는 거고 거기에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서사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분보다도 아주 그런 강한 인간적인 냄새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신가. 제자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스승의 정체는 소병진 소목장입니다. 그야말로 보물창고죠. 여기에 있는 나무들은 목재들은 저와 같이 생사고를 같이 해서 짧게는 10년, 15년부터 여기 들어있는 나무들이 40년까지 있어요. 수백 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고사목부터 번개 맞은 느티나무까지 종류도 크기도 다른 그의 보물들이 시간이 멈춘 듯 오랜 세월과 함께 건조 중인데요. 누군가에겐 볼품없고 그저 먼지 쌓인 나무겠지만 모두 근사한 전통 가구로 태어나기 위해 대기 중인 선수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구에 제일 많이 쓰는 나무예요. 색깔도 왕발색 너무 좋지만 나무도 굉장히 조밀하고 색이 좋고 나무가 강해요. 그러면서 또 대패다 보면 꿀이 잘 받아. 그래서 이게 나무를 소목장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참죽이. 기다림을 견뎌낸 나무에 무한한 아이디어와 실력을 겸비한 60년 내공의 소목장 손길이 닿는데요. 나무만큼 중요한 게 바로 연장입니다. 이게 이제 오리지널 우리 조선톱. 조선인들이 쓰던 톱이고 우리 선인들이 쓰던 톱이에요 이게. 그래서 일명 조선톱, 탄개톱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탄개틀, 괴틀. 이 틀에다 넣어가지고 나무 넣어가지고 다 이게 일을 했던 거예요. 톱에 나무 썰리는 소리가 세상 그 어떤 음악 소리보다 좋다는 소병진 소목장. 그가 목수가 된 건 우연이 아닌데요. 조선 현종 때 목수를 지낸 증조부를 시작으로 할아버지, 집안 어른들까지 모두 대목수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65년도죠. 고등학교를 보니까 우리 가정 형편상 도저히 갈 수가 없다. 많이 돈을 벌어서 부모님들 고생도 덜어드리고 동생들 학업에 뒷바라지고 내가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때 이제 내 하나 소년이 다짐을 하고
학교 대신 가구 공방 심부름꾼으로 취직한 15소년. 유난히도 왜소한 체격과 어린 나이로 쫓겨날 위기도 여러 번 있었지만 누구보다 뛰어난 몫으로 성장했습니다. 마침 중앙가구점에 우리 사장님께서 대한민국에서 추구가는 목수를 한 분을 모셔옵니다. 그분이 남은 분인데 고향 남은 사람이고 나이가 드셨고 유춘봉 선생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서울에서 10대 안에 목수로 드는 분이야. 그 시절에 그때. 자네는 지들족 다 좋은데 젊으니까 좀 아쉽네 하면서 자네는 좀 돈을 벌란가 기술 더 배울란가 하길래 둘 다 하면 좋겠지만 일단 기술은 여기서 이상 배울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서울 동일가구로 보내줄 테니까 현재 이 사장님은 비밀로 하자. 스승님의 추천으로 가게 된 서울의 한 유명 가구 회사. 25세 청년 소병진은 당시 한국의 10대 목수라 불리던 최고의 실력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서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딱 이제 씻고 딱 점심 먹고 이제 또 쭈뼛 나가는 딱 지나다니는데 딱 그 우인도 안에 있는 누리 우인도 안에 그런데 딱 눈에 들어오는데 그게 전주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이뻐. 전주장은 조선시대 전북 전주를 중심으로 사대부 양반가에서 사용하던 전통 목가구인데요. 나무 본연의 질과 색감, 그리고 견고한 짜맞춤이 돋보이는 목가구입니다. 전주장과의 첫 만남은 강렬했는데요. 오랜 여운과 함께 시간이 흐를수록 궁금함은 커졌고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전주장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전주장 복원에 자신의 목수 인생을 걸었습니다. 오직 목수로서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던 그의 새로운 도전과 목표. 생계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했고 복원에 사용된 도면부터 연장까지 그는 모든 걸 기록하고 남겼습니다. 옛날에 우리 이제 선배님들은 도면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자기만 알고 자기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 문헌이 없어서 내가 그 복원을 때 해먹었다는 거지. 내 복원을 때 20년 걸렸는데 이게 각 자료를 수집하고 또 소장자들한테 가서 실측하고 또 박물관에 다니면서 또 고증도 듣고. 톱질과 대패질이 거듭될수록 그의 인생도 견고해졌는데요. 한 단계 오를 때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몫으로 견뎌야 할 무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건축이나 가구는 다 이런 식으로 결구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힘을 버티고 서로 감싸주고 이 짜맞춤의 기법에서 모든 인간의 배려와 소통이 나오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촉이 장부가 조금만 커도 안 들어갈 것이고 저기 뭐 헐렁헐렁할 것이고 그래서 음과 양의 조화가 없으면 안 된다. 아귀가 틀어지고 장이 틀어지는 순간 장의 생명은 끝인데요. 하물며 기록된 문헌 하나 없이 시작한 전주장 복원은 단순히 장을 만드는 것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기계짜 맞춤이 많이 나오죠. 기계짜 맞춤. 근데 우리나라 가구는 아직 인공지능이 허락이 안 되죠. 손으로 하고 흔들면. 짜맞춤이 글쎄요.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짜맞춤이 정말 정교하다. 기다림의 미학이라 불리는 가구. 나무 하나가 제대로 된 가구로 만들어지기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기다린 만큼 틀어짐 없이 견고하고 나무 본연의 무늬와 색깔이 오래도록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주장을 단단하게 하는 접착제도 직접 끓여서 사용하는 장인. 악교. 어귀는 미리 불을 마르고 악교는 소가죽. 이건 지금 악교와 어귀 같이 반반 섞어 녹인 거예요. 무늬 가구라 불리기도 하는 전주장은 여느 전통 목가구와 달리 오칠을 하지 않는데요. 나무의 무늬를 가장 아름답게 구현하기 위해 서로 다른 재질의 나무에 악교를 발라 하나의 나무로 만듭니다. 나무와 나무 적층 사이 또 이게 접목할 때 적층이라고 하는데 적층에다 한지를 넣어줌으로써 나무와 붙을 때보다 한지를 가운데 들어가면 한지가 양쪽 세포를 베겨가지고 이 전면 복판에 목재에 용목에 수축과 팽창을 최대한 억제해준다. 진짜 목수일 몇십 년 한 결과 노화를 이것을 내가 연구해서 발표해서 발명 특허를 얻어낸 겁니다. 오랜 목수 활동 중 터득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특허까지 이어진 셈인데요. 그런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 2014년 국가 무형문화재 소목장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한지를 사이에 두고 악교를 바른 두 개의 나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혹여 틈이라도 생길까 묻고 또 묵습니다. 여러 개 붙일수록 나무 견고하고 얘가 튀질 않아요. 나무 한 겹이면 잘 튀는데 여러 겹을 해주면 나무가 그대로 평행수를 유지하고 있다. 말하자면 아무리 열이 가오고 그래도 잘 튀지 않는다. 만약에 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항상 지그작 이렇게 가로세로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두는 거예요. (6개월간) 묶여있던 나무는 반으로 가른 다음 매끄럽게 다듬고 잘라냅니다. 이후 또다시 6개월을 묶어두고 사계절을 견딘 나무는 계절에 따라 팽창하고 수축하는 과정을 견뎌낸 끝에 가구로 탄생할 완전한 나무가 됩니다. 이게 이제 아자 상감이라고 하는 건데요. 전주장에만 들어가는 아자 상감이에요. 이게 전주장에서 문자 전면에 전주장 전면에 복판 부위, 주벽한 머름칸, 또 문짝, 서랍 다 이 상감이 들어가죠. 이 안에 있는 사람 장기를 원해서 피가 원활히 돌아서 건강을 유지해라. 그런 유교 사상에서 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투박함과 간결함 속에 검소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목재의 자연적인 무늬를 강조해 기품을 더하는 전주장. 바로 그가 반한 전주장의 매력입니다. 전면이 민자라는 거하고 그리고 여기에 항상 보면 전자에 밭전자가 들어가. 밭전자. 땅을 많이 가져라는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에 땅을 많이 가져야 부자로 산다는 거고. 특히 전자에는 박쥐가 많이 들어가요. 박쥐는 뭐냐면 단함. 불로초는 장수하라는 뜻이잖아요. 칠보는 보석을 많이 가져라. 쭈꾸미는 여도 마찬가지. 이것도 단함의 상징. 문을 열으면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는 꼭 속사람이 있어요. 전장 진품은. 근데 가품은 이게 없죠. 이게 전주장이 왜 명품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오랜만에 작업실을 나와 외출에 나섭니다.
도착한 곳은 이웃마을의 작은 시골길인데요. 반가운 선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그루 몇 그루 빈 것이냐면 이게 한 두세 그루 빈 것 같은데 이런 데면 좋다. 이게 한 몇 년이나 된 것 같아요? 이래가 한 150년 됐지. 150년이나 됐어요. 고사목이 있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온 건데요. 그에게 나무는 반짝이는 금은 보화보다 더 값지고 귀한 선물입니다. 사람이 없냐? 한번 물어보게. 네, 사람 여기 안에 없더라고요. 밥 먹으러 갔나? 안녕하세요. 잘 계세요. 여기 저 수산 인수시장 가다가 원하는 나무를 찾기 위해 전국 팔도 안 다녀본 곳이 없는데요. 오늘처럼 좋은 나무를 만날 때면 서둘러 작업실로 옮길 마음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참여나 불꽃이나 물어봐. 부산 가다 오면 첫 번째 우측에 집 나온 파라 우측에 있어. 어렵지. 이거 참조담이 안 나온다니까. 이 참조기 여기 있더라니 이제 다 펴먹고. 이건 벌써 200년 150년 큰 것들인데 누나 어디서 나오고 있어. 우리 생전에 못 만나고 이제 우리 지금 지금 15번 봐야 100년 있으려면 우리 손자나서 구하기도 어렵고 부르는 게 값이라지만 지역도 가격도 그에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작업실로 돌아와 나무 창고를 둘러보는 두 사람. 참죽은 지금 여기 좀 얇아도 되었구만. 그래도 넉넉하게 한 20mm 전에 켜야 된 게. 그러지. 작품에 어떻게 쓰일지 나무의 모양과 무늬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이나무로? 봐서 이제 들수면 이렇게 이담회가 아니고 또 고등결로. 마사겔로요? 그거 이제 그 고등결로. 그래야 작품이 이뻐. 좋은 나무를 보고 고르는 건 소목장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요. 오늘 부자의 보물찾기는 성공입니다. 창살이 장부가 이 사이사이 아니 중간에 있잖아요. 그거 안 되고. 힘이 안 받쳐요? 이거 이제 18mm 정사각. 예. 정사각을 있을 때는 여기다 그 주먹장으로 있어요. 주먹장으로. 가구 디자인을 전공하고 가업을 잇기 위해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소중한 씨. 이건 넘어갔잖아. 됐었구만. 10년 넘게 제자이자 파트너로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제 배운 대로 그대로 그냥 살살 해. 네. 긴장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이 전입장 기술이 또 후세 몇 대까지 가서 천년을 이어야 될 기술이기 때문에 네, 흡족하고 만족하고 천만다행이다 싶습니다. 전통 목가구의 보존과 전승에 앞장서는 아버지 곁에서 현대적 감각을 더하는 아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두 사람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피를 많이 물려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 전주장 맥을 이어가는데 정말 큰 어려움이 있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되게 만족하고 보람차고 뭔가 하루하루 열심히 좀 배우고 있는 중이라서. 무엇보다 전주장의 맥이 이어진다는 게 소병진 소목장에겐 가장 큰 수확인데요. 아들 역시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 틈틈이 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아들의 섬세함이 작품에서 느껴집니다. 봐줄만해요? 응? 봐줄만해? 이쁘구만 그려. 아, 이뻐요? 다행이네. 잘 어울리는 말 했던 게.
전시회 준비로 고생한 걸 알기에 혹여 놓친 부분은 없는지 아들의 작품이 돋보일 수 있도록 아버지는 보고 또 봅니다. 그게 되게 슬프다고 말이지. 다 자랑스럽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이제 없나는 게 있겠지만 더 해치고 좋은 기술자로, 좋은 작가로 태동하기를 바랄 뿐이죠. 그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종일 나무 곁을 떠나지 못하는 소병진 소목장. 그가 지키고 싶은 전통은 무엇일까요? 전통이란 한마디로 옛 것을 존중하고 또 앞으로 더 개발해서 미래에 대한 하나의 교과서죠, 교과서. 네, 교과서가 전통이죠. 전통이 없으면 현대가 없고 오늘의 현대가 내일의 전통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의 고민과 노력이 훗날 누군가에게 좋은 교과서가 된다면 지금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텐데요. 그가 새로운 전주장 개발과 작업을 멈추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작은 책임감에서 시작해 국가 무형문화재가 되기까지 단 한 줄의 우연도 없었는데요. 덕분에 목수로서 인생의 결도 더 견고해졌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 2년 후에 전시할 것을 이름하여 목수 한갑천. 완고한 작품이 앞으로 천년 만년 이어지게끔 우리 전라북도 전주 아니면 완주, 용진 이곳에 자리매김하고 싶다 말씀드립니다. 제 몸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천년을 근사하게 살아내는 느티나무처럼 전주장을 지키기 위한 소병진 소목장의 집념과 노력이 오래도록 후세에 전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